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철학이라는 학문 좋아하십니까? 모든 학문은 문학, 역사, 철학인 이 인문학에서 나오는데요.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이념과 좋은 나라라는 주제로 토크를 해주실 아주 유명한 박경범 작가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한 분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범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이제 활동을 해왔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원래 소설이라는 것이 그 현실의 그 이상의 것을 이제 추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엮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에서 항상 더 나은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소설가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래에 우리 사회와 우리 또 개개인의 문제들, 특히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아져서 작품의 성향도 주로 인간의 영적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을 근래에 발간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그 여러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되 소설가로서 그 인간의 이상적인 관점을 의미해서 봐서 특히 영적인 문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우리의 사회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치라든지 해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념과 우리 나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그렇군요. 올바른 이념과 좋은 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대부분 우리 박경범 작가님 하면 참 한때는 뭐랄까 온건하시지만 우파적 색채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 농객으로도 유명하셨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유명한 이제 월간조선을 비롯한 한국농단 그런 이제 보수 잡지에서 제가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90년대 말에 제가 그 김대중 정부 이제 출범했을 때 그 보수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큰일 났다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새로운 이제 대처를 해야겠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어찌 보면 이제 그 이전의 이 보수 정권 이제 김영삼 정부 그렇게까지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때 이제 있던 인사들 이후에 그러니까 이른바 그 진보 정부가 있은 다음부터는 보수 농객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랍니다. 왜냐하면 그 97년도 출범하자마자 제가 한국노단에 글을 써서 그 문제점을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보수 운동하는 분들 생각하시면 보시면 실망하겠지만 제가 보수 거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우리 작가로서 우리 사회 어문 정책에 문제점을 많이 느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다 한자와 한문의 나라였고, 일제 시대 독립투사들도 다 한문 한자로서 자기 뜻을 표시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그 2000년대 그러니까 그 1945년 이후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한글이 우리 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문 정책이 바뀌어졌는데,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는 되지만 학문적인 그 뜻이라든지 깊은 철학 그런 것을 표현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비교적 이제 그런데 그런 어문 정책을 비교적 진보 좌파라는 쪽에서 더 많이 밀어붙이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쪽 그 진보 좌파 쪽에 어떤 사회운동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어문 정책에 관련돼서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이지
어떤 무슨 보수 우파들 그런 이제 그분들의 기득권 이제 진보 정부 있기 전의 기득권 그런 쪽은 아무 상관이 없고 전혀 무슨 상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작한 거고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그것이 이렇게 절대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사실상 이제 그 활동은 이제 좀 정리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부분 뭐랄까요, 우리 또 박경범 작가님이 한때 또 이렇게 각종 언론에 등장을 하셔서 네. 한자 병용하고 또 한글 새로 쓰기를 또 이렇게 네. 많이 이야기를 주장을 하셔서 네네. 이게 좀 많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또 뭐랄까요, 그렇게 교육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예. 그 활동도 지금도 어떻게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참 혼란스럽다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 박힌 거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왜냐하면 대개 한자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원로 한학자 무슨 네. 뭐 그 한문 전문가 예, 그런 맞습니다. 사람이 역사 연구가 그런 사람이 조금 이제 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소설가라면 사실 이 근데 이제 네. 일제시대 1920년대 이후로는 한글 전용 소설로 하는 것이 아주 굳어져 있고 가장 그 천병이거든요. 사실 예. 그 한글로 모든 걸 표현하자. 그런데 소설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이죠.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설가는 현실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소설가가 그냥 그 어떤 현실의 어떤 일상생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는 상당히 참 그렇겠군요. 진정한 철학이 있는 작품은 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그 철학과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어휘를 써야만이 좀 진정한 소설을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소설가라는 정체성으로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 그건 이제 당연하고요. 그리고 한자와 한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새로 쓰기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예, 특이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가로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뭐 인간의 두 눈은 옆으로 퍼져 있으니 얘를 가로로 보는 게 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동물들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하등 생물일수록 이게 옆으로 퍼져서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인간일수록 그 고등 동물 그럴수록 눈이 앞으로 집중해서 앞을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집중해서 그러니까 보는 거 독서는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원래 더 효과적이고 발달된 형태인데 그것이 이제 무조건 서양 방식이 좋다는 그 서양의 방식에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해방호의 관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가로수 그게 더 편리하거나 좋은 거 그래서 바꾼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또 박경범 소설가님은 또 이념적인 이야기를 또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념에 대해서 네. 누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념이라는 게 뭘까요? 올바른 이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념하면은 무슨 뭐 그냥 공산주의 이념, 자본주의 이념 뭐 이러면서 네. 또 이념 논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뭐 고집불통 뭐 그런 사람들 네. 탈이념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념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이상적인 생각이란 거거든요. 그럼 인간은 항상 그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추구하라는 것이 어떤 종교든지 뭐 철학이든지 다 가치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념을 따라야 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념들이 있는데 근데 그 이념을 조금 달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좌우니 진보 보수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란 그 사회는 그러니까 철학자 니체도 말했듯이 짐승의 상황에서 초인으로 가는 것이다. 니체는 무신론자니까 초인으로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신인이죠. 유신론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 동물에서 신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인간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계속 신을 향해 가고 만약 나태해지거나 놀면은 이제 동물로 간다 이 얘기죠. 예. 그런데 인간 사회는 계속 이제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는데 현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우리 인간 사회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다룰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건 마치 이제 그 어린이 교육을 하는데 초중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애들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아야 중학교 교육을 시키든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든 그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 발전해 있냐 이것을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인간인 이상 그걸 정확히 짚을 수는 없습니다. 신인 아니고서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냐. 현재의 실제 상황보다 진짜 인간의 사회는 발전돼 있다. 좀 너그럽게 보자. 그게 진보고 아직 인간 사회는 좀 덜 발달돼 있다. 좀 더 노력해야 되나. 그게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초중고 얘기했지만 비유를 하면은 아이가 현재는 중학교 수준인데 얘는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고등학교 교육시켜도 되겠다. 그런 사람은 진보고 아직 초등학교니까 그 초등학교 수준을 가르쳐야겠다. 그게 이제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되도록이면은 인간이니까 틀리니까 그 접근 방식이 그렇다 뿐이지 되도록이면 정확히 접근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실제는 중학교 수준이라는 거를 노력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위로 보거나 일부러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이제 바로 극우나 극좌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이제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비록 정확히 맞지는 않더라도 보수면은 그 더 낮은 수준에서 접근하고 진보면 좀 높은 수준에 접근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결국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접근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의도적인 어떠한 보수 진보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그거는 이미 좀 많이 따라갈 뭐 수가 그분이 있겠구나. 그런 건 뭐 이미 서로 그런데 이제 비판의 이념이라는 대상이니까. 것은 네. 솔직히 말해서 사회과학 분야인데 네. 종교가 또 개입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설명 종교에다가 정치 이게 다 개입이 돼가지고 네. 정말 이념이라는 이 개념을 네. 왜곡돼서 해석을 하고 자기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여기에 뭐 좌다, 우다, 네. 보수다, 네. 진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념은 바람직한 이상일 텐데 네. 이런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를 네.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파벌이 갈라지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에도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도 심한 것 같고 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합니다. 이 그렇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그렇죠. 좋을까요? 우리 이제 일반 국민 유권자들한테 이런 걸 개념을 국민이 전부 잘 파악을 하신다면은 그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념을 포장할 수가 없는데 아직 이제 그 보편적인 인식이 덜 돼 있어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수파가 생기고 진보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도대체 보수파, 진보파는 어떻게 생기느냐? 왜 어떤 사람들은 보수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진보? 외국의 언론에서는 뭐 유전자로 유전한다는 얘기들. 근데 한영재에서도 태백산맥 이야기 소설에도 나왔듯이 보수 진보가 한영재에서 나오는 그렇죠. 경우도 많죠. 그러고 보니까 유전자로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념하면 이제 아직까지도 사회과학으로 보려고 하지만 아까 이제 왜 종교가 들어가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 들어온 모든 학문이란 것들 그런 것들이 중세 이후에 계속 발전한 거거든요. 철학이니 그런 그렇죠. 것들도 다. 그럼 중세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 아시죠? 그때 신이 가장 중심이 돼 있는 시대였고 그때부터 서양의 근대 사회과학 철학도 다 발전된 거고 모든 그 학문의 근저에는 다 그 종교적 영혼적 그런 관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은 극히 이후에 마르크스니 뭐니에서 나온 건데 그거의 바탕에서 모든 그 사회과학 철학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정치적인 개념이나 이념이나 뭐 종교적인 이념 다 결국 어떤 분야로 갔던지 간에 이 양극화가 결국은 돼가지고 결국 사람들의 이 불신과 내지는 유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올바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이게 결국은 지역론이다 뭐 정치적인 색깔 실제로는 지역이나 혈연 뭐 그런 걸로 다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럼 왜 그럼 어떤 사람은 보수고 진보가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그 영혼적으로는 그런 해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왜 보수파가 되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윤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한테 익숙한 전생이나 과거에 하던 익숙한 사회 환경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 자기가 다시 비슷한 상황에 또 태어난다. 그럴 때는 이 사회의 우리 시스템 자체를 긍정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여태까지 익숙해왔던 이제 윤회적으로 익숙해왔던 생활 환경하고 다르게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이거 사회가 세상이 보니까 이거 참 불공평하고 뭐 더러운 세상이고 1등만 인정하는 이거 뭐 그렇다.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보입니다. 그게 주로 어떤 예를 들면은 신분, 국가 혹은 성별 네. 이런 걸로도 가령 신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 살았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적인 어떤 그 캐리어가 가난한 집에 새로 이번에 태어났던 사람, 그런 사람은 불만이 되게 많죠. 그냥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불만 많고, 왜 이렇게 해나요? 난 돈만 많고 부유한 집에 있으면 정말 뜻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안 그렇죠. 되냐, 사회 참 불공평하다, 더러운 세상 바꿔야겠다 그렇게 나오죠. 거꾸로 되면은 가난한 상환경에 익숙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태어나면은 나만 이렇게 부유해도 되는가? 이거 참 양심에 네, 그렇죠. 양심에 꺼리낀다. 태백산맥의 그 염상징처럼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부유한 출신이라고 해도 좌파 진보 운동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보수는 뭐냐면 이제 왜냐하면 자신이 부유하게 태어나든 가난하게 태어나든 다 자기가 태어나게 한 것은 자신의 영혼의 이번 생에서 이렇게 겪으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환경과 자기 운명 을 존중해가지고 나는 이 상황에서 맞는 생활을 하겠다. 네. 그건 또 보수죠, 이제. 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네. 보수다, 뭐 진보다, 좌다, 우다 이러지 말고 네. 그럼 중도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사실 그게 또 올바른 아까 제가 길이 말씀드린 아닐까 이제 진보 보수, 어떤 사람이 진보 보수 되는 거 그런 걸 이제 좋은 뜻으로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가령 한반도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보수가 되냐면은 과거에 좀 양반으로 살았다든가 혹은 가까운 근래에는 그러니까 일본 일제 지배하에서도 살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꼭 불교의 전매 특허는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 네. 얘기하면 사람들을 많이 하시니까 불교의 설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진보가 되느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뭐 한문 문화권이라고 했지만 사실 북방의 여진 그런 이제 고려 때도 그리고 조선 때 초기에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족속 출신에서 그러니까 왔다든가 혹은 한국 내에서도 어떤 서민 아주 백정으로서 이제 서름을 받았다든가 혹은 외국에서 그러니까 국가 간의 교류도 하니까 영혼적인 그렇죠. 탄생은 유럽이나 무슨 어떤 뭐 중남미 뭐 그런 데의 그런 캐리어를 가진 그런 사람도 한국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국 문화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좀 엘리트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인연이 깊은 사람들끼리 보수 집단이 있고 진보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저번에 경북이나 그런 쪽은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가까웠으니까 비교적 좀 이제 거부감이 덜하고 그런 쪽이 이제 보수 쪽이 많고 전라도 이쪽은 조선시대에 많이 또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농사하면서 핍박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나 그쪽하고 가깝지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진보가 되고 당연히 북쪽 이제 친북파라고도 하는데 그쪽은 이제 그런 상대적 진보. 그런데 이게 이 진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의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현 상황보다 높게 보는 게 진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거는 인간의 사회가 지금 현재보다 발전했으니까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다. 본질적인 영혼의 어떤 바람대로 이 사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지상천국으로 나아가자. 그런 생각을 가진 걸 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 상황보다 인류가 더 높이 와 있으니까 인간의 지금 규범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다. 관습이 그런 게 진보인데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현재 사회의 부정 같은 거, 예?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 내 뜻대로 바꾸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진보의 탈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보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수는 보수대로 또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본래 진보 보수 이념하고는 다르게 자신들이 권한, 자신들이 세력이 더 한반도 땅에서 그 힘을 쓰고 더 세력을 넓히는 그런 거를 진보 보수로 포장을 하게 되죠. 사실 오늘 이야기가 참 주제가 무겁습니다. 예, 무겁기도 너무 한데다가 이런 주제는 사실 여지껏 많은 학자들이나 종교인, 뭐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념적인 이야기 할 때마다 끝이 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거든요. 뭐 100분 토론이 아니라 밤샘 토론을 해도 예. 절대 이게 끝이 나지 않고 그런 주제인데, 자 아까 좋은 나라 이야기 하셨는데 예. 좋은 나라, 네. 뭐 국가, 좋은 국가, 뭐 이런 이야기, 국가의 존재 이유, 목적, 뭐 이런 거. 사실 좋은 나라,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박경범 소설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이제 진보 그 측에서 보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인간이 발전되었다고 보는 거, 그게 이제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발전되었으면은, 그러니까 그 진보는 이제 중학생 정도 된 학생을 고등학생을 본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잘못, 곧 아직 중학생인 학생한테 고등학생 교육을 시키거나 대학생 교육을 시키면 또 우수생으로 되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가 아직 발전 안 됐는데 너무 이제 수준 높은 그런 이제 그 관점을 적용하면 사회에 인간 사회가 오히려 잘못되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진보가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거죠. 근데 그거 정말 좋은 나라를 한마디로 구절한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뭐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많이 그 기독교 다니시는 분 다 예.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 땅에 임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 세상에서 그 어떤 천상이나 모든 그런 데에서 할 수 있었던 꼭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 이제 이 사회에서 최대한 가능하게 되고, 이런 지상 사회에서 이제 그런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주 예, 근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정도전 연속극도 보셨죠? 사실 거기에서 정도전 씨가 정너질에나 그 얘기를 합니다. 새 나라를 포부를 하는데 그 저기 백성 모두가 군자가 되는 나라, 예. 그걸 세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뭐 우리가 군자와 소인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면 소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겸하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물자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야 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양반 좋은 그런 사람들만 이제 군자 흉내를 낼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집에서 먹고 사는 다 보장이 되고 학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백성 모두가 다 군자가 된다는 것은 백성이 먹고 살 걱정은 일단 다 없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지냐, 보수 쪽에서 말하듯이 그게 아니죠. 백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지적인 그 모든 그런 수준이 높으면은 먹고 살기 다 괜찮다. 남들이 감시 안 해도 자기 일만 감시 안 해도 그럼 자기의 기본적인 일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남은 많은 시간과 여유는 자기의 영혼적 성장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돌을 닦든지 어떻게 추구를 하는 그런 나라, 군자 같은 나라,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라든지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는 그 이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좀 어떻게 잘못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현행법에서. 그런데 이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공산주의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군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다 군자가 돼서 평등하다고 해서 그렇게 애초에 재산을 평등화시키려고 한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을 평등화한다고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쉽게 가르쳐라, 쉽게 모든 문화예술, 고급 예술 하지 말라. 아까 처음 얘기해드린 한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양반 귀족만 한문을 배우고 백성들한테 학문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한글로 쉽게 생활하라고 그런 건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군자가 되려면 모든 국민에게 다 한문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학문, 그러니까
그걸 다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소득 평준화 그걸 시키면서 세상이 물질이 다가 아니다, 재산이 다가 아니다, 물질 추구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소득 평등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네, 그 순서의 그렇군요. 문제입니다. 어쨌든 좋은 나라라는 것이 뭐 꼭 명제처럼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살기 좋고 이념의 색깔론이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그렇죠. 이념을 표현할 수도 포장한 있겠습니다. 싸움 그런 것들이 좀 없고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소득이 물론 잘 지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 사실 우리나라도 현재 중상 대기업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봉급하는 사람이면 상당히 네, 대단히 사실인데 그래도 많은 행복도에서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없이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내고 토킹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소설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사례를 들면서 책을 쓰시고 아까 그 소설가들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단어 이상의 것들을 추구를 하시면서 네. 하시는데 자 소설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팩트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 허구에 대한 이야기로 사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소재 어디에서 얻으시고 내지는 그런 구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소설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소설가로서 그러니까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현실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예.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 좀 많이 그런 추구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게 너무 좀 대중화 좀 세속화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소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수십 년 전보다 문학과 소설의 위상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오히려 소설은 비아냥의 대상이 돼가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면은 소설 쓰지 말라는 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참 이게 문제가 잘못이 된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 소설을 왜 쓰냐? 거짓말 하려고 쓰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영혼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 일생이 있죠. 자기 일생은 근데 이게 일생이 태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기획이 됩니다.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천상에서는 다 스토리를 만들어지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굵은 줄기는 다 만들어지고 주제와 그런 핵심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지상에서 한 사람이 일생에서 여러 가지 또 자질구레한 관계들이 많잖아요. 매일 같이 식사하고 그런 걸 다 소설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아까 포함됨으로써 이제 현실 사회에서는 아주 잡다한 요소들이 섞인 것이 한 사람의 일생의 실제 이야기인데 천상에서 기획된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직접 주인공으로 겪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 사람을 본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한 개인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이제 우리 현실 사회에도 있듯이 그러한 이야기들은 천상에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들어졌지만 어떤 인간 사회 세상의 자질구레한 여러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지는 않고 주제와 핵심만을 정리한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이 천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상에서 구현을 하려고 해도 너무 인간은 그 자질구레한 얘기들 요소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핵심 주제 아주 그냥 그런 것만 딱 따와서 만든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천상에 그 중요성과 가치 사람들 위한 가치는 부족하지 않고 때로는 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지상에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현하냐? 실제 인생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설가가 그것을 전달해서 글로써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느낄 수도 있고. 바로 이제 네, 그 자신의 일생, 3차원 세계에서 구현된 일생 그 이상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도 네, 이제 받아들여서 그런. 자, 우리 박경범 소설가님께서 쓰신 책이 시중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책자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사진 한 장 보면서 또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꾸는 여인의 영혼 여정. 자, 이 책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예, 제목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가 사실 어떤 주부를 주인공으로 한 예, 예. 그야말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런 이야기 옛날에도 소설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의 네. 그 인연이 사실은 몇천 년이 되었다. 그런 아. 얘기를 하는 사랑이 언제까지나 이어진다. 그런 얘기죠. 예, 그걸 이제 꿈꾸는 여인은 영혼 여정을 했듯이 이제 소설 내에서는 꿈속에서 자신의 과거 그런 이야기, 제가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집트에서의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일생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그냥 계속 지나오는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공주로 태어났는데 예, 예. 그 사람이 공주로 태어나면 뭐 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 참 그걸 만족을 못해요. 공주로 태어나도 나는 공주라는 세상의 물질적인 이런 모든 그냥 환상적인 그런 것보다도 천상의 가치,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싶다 해서 그 아버지 부왕이죠 파라오한테 고집을 해가지고 나는 사제가 되겠다. 사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제가 돼서 그럼 영광스럽게 지냈냐면 그게 아니라 현재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타락해서 예, 예. 여러 가지 참 정말 진짜 사랑을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자기 희생을 한 이야기들 많이 있죠. 예. 근데 이 이야기 주인공은 사랑을 위해서 정말 이 이상 희생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인가의 지위, 공주의 지위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예, 예. 공주의 지위 이상으로 자기의 영적인 모든 그 영광 예, 예. 그런 이제 지위를 찾으려고 이렇게 이 사람이 여사제가 됐는데 그것까지도 파멸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일단 윤회의 인생을 살면서 그 대가를 굉장히 치릅니다. 몇천 년 동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엄청나게 책이군요. 사랑 한 사람 사랑 때문에 정말 그 그래서 이상의 그런 영혼 여정이라는 예, 당한 뜻을 일이 없죠. 쓰셨군요. 자, 다음 사진 또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자, 제목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네, 네. 이 책이 더 먼저 써진 책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예. 판타지와 이제 여러 연애 기타 소설들 예, 예. 집필하다가 제가 이제 그 어떤 계기를 얻어가지고 그 주로 이제 국내외의 여러 이제 인간 영혼과 그 문제에 관해서 다룬 책들을 그런 것을 종합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예. 그런 책들은 많이 있죠. 예. 그 물질 세계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영혼적 세계 이것이 정말로 있다 걸 증명하는 거. 그것이 이제 기성의 종교라든지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과학적인 사고, 의심하는 도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영적 존재는 인정해야 되고 우리 생은 존재는 영원하다 그런 것이 거의 증명화되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제가 쓴 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책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고 그냥 또 그 책을 보는 사람도 그냥 호기심이나 그냥 재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가 있거든요. 물론 종교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영적인 진리가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런 이제 그 논리적인 방법 형식에 의해서 영혼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고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누가 뭐 성현이 가르쳐서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를 인정하라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책에서 이제 후반부에
우리의 과제와미라면서 이념의 진보 보수 그런 것이 어떻게 생성되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갈등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됐냐 이것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해놓은 것 책입니다. 네, 아마 이 독자분들이 많이 이 네.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몰랐던 현실의 세계, 그 이상의 세계까지도 다 넘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방청객의 또 질문도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요.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박경범 소설가님이 나오셨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지요. 진보와 보수의 기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준이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기를 찾고 자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진보를 자기를 찾는 그런 삶으로 보고 보수를 자기를 잃어버린 삶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진보는가 좋은 거고 보수는 좀 문제 있고 잘못된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관점 같이 보이는데 사실 시중의 모든 이제 진보주의자 그런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합니다. 진보하는 주의자 그런 사람들은 더 마음이 선하고 보수주의자는 좀 그러니까 더 못한 것처럼 어떤 도덕이나 그런 것이 못한 것처럼.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진보가 세상을 더 높게 보고 보수가 세상을 낮게 본다고 해서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가 그럼 세상을 현실보다 더 높게 본다고 해서 세상이 그대로 높아지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보수가 더 낮게 본다고 해서 더 못하게 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가 현재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을 너 공부 잘하고 많이 발전했다고 너 대학생처럼 그냥 술도 마시고 연애도 하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방임한다고 해서 고등학생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한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생한테 이제 보수파 입장에서는 막 무슨 중학생, 초등학생처럼 공부하라고 자꾸 고등학생은 좀 공부하라고 들볶지 않아도 할 사람은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고등학생에 맞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통계나 그런 데서 봤을 때도 어디를 측정할 때 어디를 딱 측정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틀리는 게 더 위험이 적냐 그걸 보는 게 있거든요. 통계에서도 이제 어느 쪽이 위험이 덜하냐. 가령 뭐냐면 한 사람이 이게 그 담장 위를 지붕 위를 걷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지붕 위를 걷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가상사리를 걸어야 점수를 많이 따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가서 걷게 되죠.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쪽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내려올 때 요 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일로 가면 떨어져 죽고 일로 가면 그래도 실패지만 그래도 살아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려와야겠어요? 약간 이쪽으로 겨냥하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쪽이 위험성이 덜하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그러니까 아직 인간 사회가 더 못하니까 인간 사회보다 더 발전시키도록 사람들을 좀 더 격려하고 좋은 뜻으로만 저는 얘기합니다. 격려하고 이렇게 밀고 그런 것이 더 위험이 적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진보는 반대로 그러니까 더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위험성이 덜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 사회는 충분히 발전했으니까 너무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단 서로 평화롭게 같이 살아야 이렇게 자기 정신적인 걸 추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 어느 쪽이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대한 인간을 진리 현 상황에 진단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보수 인사하고 진보 인사가 정책에 대해서 막 토론할 때 진정한 보수 진보라면 이쪽 저쪽에서 토론해서 결국은 접근해 가지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건 이념이란 무엇인가란 그 강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수 진보 인사들이 합의 안 되잖아요, 전부.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파벌의 그거를 대변하는 것을 보수 진보로 포장하기 때문에 아니 자기 죽고 남 살아라는 그건데 어떻게 양보를 해요? 그러니까 양보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이 이제 자기를 찾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인간이 왜 이렇게 그럼 지상에서 이렇게 자꾸 모순이 되고 서로 고생하고 그러느냐? 그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지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자기의 어떤 전체적인 영혼이 있는데 그 중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육체에 반영된 일부가 지상에 와서 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완전한 실체, 완전한 다차원적 실체는 우주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고. 그리고 그 자신의 우주적 실체는 자기 운명과 소명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자기를 찾는 그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 문제라든지 그 사회 좋은 나라 그런 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나라란 무엇인가?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시스템 내에서 가장 국민들을 영적으로 가장 끌어올리고 가장 지상의 삶을 보람되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거든요. 그 여러 가지 방식의 나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서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되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기를 찾고 자기 표현하는 거 그런 것도 이루어지리라고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뭐 이념적인 이야기, 종교, 좋은 나라, 책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뭐랄까요? 2016년 누구보다도 바쁜 한 해를 보내셔야만 하고 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이랄까요?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소설가로서 그 영적 진리 관계련돼 가지고 많은 이제 책을 쓰고 관심을 두다 보니까 또 그에 관련된 활동도 여러 가지 얘기가 닿고 하지만은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제 본분이란 게 있지, 다 누구나 소명 그런 게 있을 때 많은 이제 훌륭하신 또 제가 사실 저 앞에서 심령 연구가 이렇게 그렇게 있을 때도 사실 좀 미안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고 그리고 많이 이제 그렇게 통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연구하는 사람은 맞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야기와 책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더 앞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술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시청자와 독자들하고 많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뭐 못다한 이야기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이념과 우리 좋은 나라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이 진짜 정말 그 모든 시민 여러분이 전부 그런 무의식질 유물론적 이상의 그 바탕에 의한 그 사회 문제 그런 거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위정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제도 비록 여야당 서로 겉으로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러한 이제 경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문 정책 관련된 것도 어느 당도 이렇게 저처럼 이제 국민을 위해서는 한자를 완전히 가르치고 전면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당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게 지도층한테 그렇게 현재로서는 달가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이제 선거 제도니 말씀드리면 한이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정치권도 좀 더 국민의 어떤 그 뜻에 정말 위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이 계속 또 압력을 행사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과 작품 세계에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모시고
더 진부된 이야기 많이 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박경범 소설가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요 작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 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토크쇼는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출연이 가능하시고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